정묘풍수 제54편이고요. 이번에는 산담 기준 한대일 묘형문화입니다. 여기서 대는 대만을 일컫는 거예요. 제가 대만과 중국의 빈장이나 공묘 관련 탐방술자를 했었어요. 이때 중국 친구들이 제게 무엇라 하느냐면 중국의 전통 빈장이나 전통 묘지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 대만을 가보라는 거예요. 그처럼 대만에는 중국의 전통이 중국 본토보다 많이 남아있답니다. 그래서 대만의 현장을 소개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제주도의 산담묘지 순례를 했었어요. 그 후 제가 그 자료를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런데 대만 친구가 제게 뭐라 하느냐면 제주도에 산다면 제주도 부근의 바닷가, 중국이나 대만, 일본의 묘지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그런 상식까지는 없었어요. 사실 우리의 제주도 산담묘지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다른 나라에는 그런 묘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삼배수의를 쓰죠. 삼배상복을 입고. 이게 우리나라만 그렇게 삼배상복 입고 삼배수의를 입히는 걸로 알고 있었던 것과 똑같이 멍청한 생각을 했던 거죠. 다른 나라도 죄다 모두 다 삼배로 상복을 차려입고 삼배를 가문구로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제주도 산담묘지가 일본이나 중국, 대만의 묘지, 묘형과 똑같다는 거죠. 그것을 주변국 친구들이 제게 기뜸해 줘서 사실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산담기준 한국, 대만, 일본의 묘형 문화를 살펴봅니다. 산담의 그 방담은 묘형의 일원이기 때문에 묘형 위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담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제가 묘지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지만 우리식 장례 속에 여러 가지의 장구들이 있겠죠. 의식 포함해서 장구들이 있죠. 이 또한 오로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살펴봅니다. 묘형이에요. 오늘 살펴볼 거예요. 저는 제주도 산담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한국은 방형구주예요. 방담구주라고 해도 되고 방형구주라고 해도 돼요. 담을 방으로 둘러쳤다. 이렇게 해서 제가 방담구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디에 있는 그런 이름을 빌려 쓰지 않고 제가 생각해서 이름을 지어서 즉흥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도서관이나 어느 예서나 아니면 어느 문서에 없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방담구주입니다. 일본은 방타평 구주예요. 그를 불타구주라고 해도 됩니다. 여기서 핵심을 말하고 있어요. 일본은 방타평이고 우리는 방형이고 대만이라고 하면 중국이라고 해도 좋겠어요. 방헌형 구주다. 이렇게 묘형은 이런 구주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소재 살펴볼게요. 소재는 제주도도 돌이고 일본도 돌이고 대만도 돌입니다. 저는 돌을 벽돌까지를 포함해서 돌이라 합니다. 왜? 그 심리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돌이나 벽돌이나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대만을 포함한 중국, 베트남까지는 돌 소재를 많이 쓰죠. 더군다나 돌이 원만하게 가공하기 어려울 때는 벽돌 소재를 많이 써요. 소재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제주도는 산담 돌을 제주도 돌로 적용했죠. 제주도 돌을 이용해서 방을 형식의 담장을 둘렀죠.
이 부분은 제주도에서 나오는 돌을 이용해서 담을 둘렀기 때문에 지방문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 국토가 공이 같다면 대한민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제주도 지방, 특히 바닷가 위주의 일본이나 대만이나 중국의 문화이기 때문에 지방문화라고 해봅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쌌고요. 경계를 이루기 위해서 쌌다고 봅니다. 주변국과 우리나라가 그러합니다. 싼 이유가 그거예요. 일본의 돌은 불탑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제주도 지방 문화를 상징한다고 본다면 일본은 어떤 지방에서의 특징에서 돌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탑이나 방이나 경계를 이루도록 했느냐가 아니고 어느 지방과 관계없이 일본 국의 입장에서 불탑을 상징하기 위해서 정중에 돌의 소재로 탑을 쌓고 경계점에 방을 둘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보호하기 위해서 담을 쌓고 경계를 이루기 위해서 담을 쌓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만은 소재가 돌이지만 풍수를 상징하기 위해서 쌓다. 이 점이 중국묘지와 우류묘지가 둘 다 풍수를 적용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을 통해서 우리처럼 토분을 통해서 풍수를 상징할 수 없어요. 우리는 토분을 통해서 풍수를 상징한다는 것보다 수평적으로 그 산맥, 산기, 산줄을 따라가다 보면 조종산에 이르고 조종산은 천지간 가뭄 기운을 소통해서 다시 묘지로 내려보내면 묘지에서 그 기운을 받아 조상 유굴이 좋은 명당터라면 좋은 기운을 발생하여 자손에게 감흥된다. 동기가 감흥된다. 이거거든요. 대만은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대만은 그러한 산천 조화가 중국처럼 조화됨이 없으니 그런 연결은 있을 수 없겠죠. 책에서나 있을 수 있는 거죠.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명당을 만듭니다. 명당을 글로도 만들고 그림으로도 만들어요. 그렇게 글을 써야 되고 그림을 그려야지 되기 때문에 토분이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벽돌이나 돌로 싼 그곳에 글로 씁니다. 여기는 물도 좋고 산도 좋아 이래서 저래서 여기가 명당입니다 라고 글로 쓰고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대만은 풍수가 상징된다. 그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경계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다. 소재를 제주도가 사용하는 그런 의미와 일본과 대만이 사용하는 의미가 같이 돌을 사용하긴 하더라도 전혀 다르죠. 이 부분 여러 자료를 통해서 다음에 다시 또 소개하고 다시 또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가문고주예요. 좀 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 올렸던 것처럼 한국은 수평, 지리, 지맥을 통해서 가뭉합니다. 이 부분을 풍수지리 범주에 있다 하기도 하고 유교나 아니면 무교 또는 불교까지도 그런 범주를 인정하고 있어요. 산에는 맥이 있고 기가 흐르고 줄이 연결되어 있다. 그런 맥이나 기나 줄을 통해서 산기운이 오고 가고 그런 기운이 응집된 곳, 물을 만나서 멈춘 곳, 거기가 혈자리고 그곳을 일러 명당이라 한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수평, 지리, 지맥을 통한 가뭉이 응집되고 연결되는 곳, 이곳을 명당이라 했어요. 그런 가뭉을 통해서 우리들은 묘토를 잡았어요. 만들기도 하고요. 일본은 수직고주예요. 수직고주는 수평고주와 다르게 탑을 한 탑, 두 탑, 세 탑 하면 3층 탑이고
5층 타면 5층 탑이에요. 이렇게 탑이기 때문에 불교 문화죠. 불교 문화가 가지고 있는 법 체계 감흥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땅을 통해서, 기맥을 통해서, 아니면 지맥을 통해서, 아니면 산줄을 통해서 수평으로 감흥되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건설된 탑을 통해서 불교의 불법 마음, 불법 심리에 따라 감흥하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와 다릅니다. 대만은 수평이긴 하되 우리처럼 산천이 조화가 없기 때문에 설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흙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흙이야지 더 좋은데 대만은 중국이나 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명당을 만들어야지 되겠는데 그곳이 명당이라고 그곳에서 글로 쓰고 그림으로 그려야지 되겠는데 흙이면은 그림도 그릴 수 없고 글씨도 쓸 수 없죠. 그래서 돌로 쌓고 벽돌로 쌓고 미장하고 그곳에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는 거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은 도교나 풍수지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풍수지리가 이루는 우리와 유사하거나 같다고 할지언정 현장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서 산도 있고 물도 있고 사세가 유정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용혈사수 이 부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편법 풍수가 그들 민족에게 적용됨이 좋았는가 봐요. 그래야지만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랬었다. 그런 설정 풍수, 상징 풍수, 설정 묘지, 상징 묘지가 대만이나 중국의 묘지 감흥 시스템이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과 일본, 대만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버스를 통해서 제주도, 일본, 대만의 묘지 현장으로 찾아가 봅니다. 우선 제주도로 가봅니다. 여기 보시면 제주도 있고요. 일본이 있고요. 대만이 있고요. 여기 중국이 있죠. 일단 우선은 제주도와 일본, 대만을 가볼게요. 제주도에서 최고 가까운 일본, 최고 가까운 대만 가볼게요. 우리 제주도와 묘지가 같은지를 우선 가볼게요. 저는 여기 가보지 않았어요. 지금 처음 가보는 거예요. 저는 묘지를 약 40년 가까이 봤기 때문에 그냥 보면 안다고 말씀드렸죠. 제주도도 시내로 가면 복잡하기 때문에 섬으로 가볼게요. 여기가 마라도래요. 저도 우두도 가보고 다 가봤어요. 제주도 묘지. 우선 제주도 묘지를 찾아볼게요. 제주도 묘지는 많이 보여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제주도 묘지, 여기도 묘지, 여기도 묘지, 여기도 묘지, 여기도 묘지 많이 보입니다. 여기도 묘지, 여기도 묘지. 제주도 묘지는 다들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일단 사람뼈가 걸리는 곳을 찾아볼게요. 여기가 사람뼈가 걸리고 있어요. 자, 내려가서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묘지가 있죠. 그러나 원거리죠. 여기에 제주도 산단 묘지가 있죠. 여기 산단 묘지가 있죠. 이렇게 정사각형 아니면 또 직사각형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 앞에 S에서 보면 여기가 NED고요.
여기가 플러스 동쪽이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앞에서 본다는 전제로 왜 이곳에 비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동서남북의 네 방으로 묘지가 담을 두르고 있다. 그래서 방담형이라 저는 이렇게 이름해 보았어요. 이 돌이 제주도 돌인 거예요. 이 돌들이 제주도산 돌입니다. 일본 가면 제주도산 돌이 없겠죠. 일본 돌로 쌓고, 또 중국 가면 제주도산 돌이 없죠. 그 나라의 돌로 이렇게 구성하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제주도에 이런 산담묘지가 많이 있더라. 우리나라도 제주도만 이렇게 돌을 이용해서 묘지를 만든 건 아니에요.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도 묘지를 돌로 만드는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산담 기준 이렇게 방형으로 담을 쌓고, 묘지는 제주도가 특별하기 때문에 제주도를 산담 기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1번으로 가볼게요. 일본은 이렇게 집들이 늘어서 있으면 이런 곳에 묘지가 있어요. 묘지에 이런 게 다 묘지입니다. 묘지에 사람묘가 있는 곳으로 가볼게요. 여기도 묘지가 있어요. 일단 사람묘를 여기에 묘지가 여기에 묘지가 있어요.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묘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담이 있죠. 우리와 똑같죠. 이렇게 담이 있죠. 이렇게 담이 있고요. 여기가 입구고요. 우리도 입구를 정중에 내기도 하고 옆에다 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들도 우리랑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사면을 막아 세우고 출입구만 이렇게 열었어요. 똑같아요. 돌의 이렇게 가공만 달리 했어요. 우리보다 좀 더 정교하게 싼 것 뿐이에요. 이렇게 일본도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대만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묘지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는 거야. 니네만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했었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 담을 쌓지 않은 곳이 없죠. 이렇게 다 막아 세웠죠. 이렇게 담을 쌓고 이곳으로 입장하게끔 되어 있죠. 우리는 이곳에 스토리를 제주도에서 붙이기도 합니다. 우측에 나면 여자라든가 좌측에 나면 남자라든가 이런 스토리를 붙여요. 어쨌든 그런 스토리는 지방마다 있을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문제는 이 돌이나 벽돌로 뒤에다 싼다. 제주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을 강조해 보는 겁니다. 일본은 이렇게 주택이 많은 곳으로 가면 다 묘지들이 있어요. 이때 일본 봤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제주도 봤죠? 일본 봤죠? 이제 타이베이로 가볼게요. 바닷가 마을로 가볼게요. 대만은 묘지가 더 많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묘지가 많아요. 대만은. 안개가 거치면은 볼게요. 이제 대만에 안개가 겹쳤어요. 사람별을 통해서 내려가 볼게요. 이곳으로 내려가 볼게요. 대만은 묘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일단 내려와서 첫 번째 묘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대만은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일단 소재를 흙으로 할 수 없다고 했죠. 소재를 흙으로 하면 연출할 수 없는 거죠. 이곳이 명당이라고, 이곳에 이렇게 명산, 물도 좋고 산도 좋다, 수수명산이다, 이렇게 연출해야지 되는데 흙이라면 글씨 쓸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대만 묘지도 일본 묘지나 우리나라의 묘지처럼 이렇게 막아 세웠어요. 죄다 담을 쳤어요. 그러나 위에는 둥그렇게 우리의 활개처럼 이렇게 반원으로 했어요. 반원으로. 이게 반원과 방을 조합해서 천원 지방으로 연출을 했어요. 다만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중국이나 대만은 땅이 조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곳도 풍수가 있어요. 이곳에서 N이에요. 그렇지만 이 땅 기준 이곳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또 산이 있고 이곳으로 올라가서 산이 있고 이런 식의 우리 풍수대로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런 줄 타고 이곳으로 와서 여기가 명당이기 때문에 자손에게 그 기운이 전달돼서 자손이 돈도 잘 벌고 잘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중국, 대만 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명당을 만들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돌이나 벽돌을 통해 연출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글씨를 쓰기도 한다. 이렇게 수수명산이라고 한 것처럼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장례 과정이나 묘지 과정에서 연출을 달리합니다. 이분들은 우리와 다르게 장지를 갈 때 원부를 가져가기도 하고 금괴, 은괴를 가져가기도 하고 각종 씨앗을 가져가기도 해서 이곳에서 씨앗을 뿌립니다. 이렇게 씨앗을 동서남북으로 뿌리면 씨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발보가 하는 것처럼 생명체가 이렇게 태어나죠. 씨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걸 발복으로 간주하고 금은부와 금괴, 은괴를 같이 묻고 이곳에 매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금괴에다가 이스트를 뿌리면 금괴가 불어나겠죠. 그만큼 돈을 많이 자손이 벌게 할 수 있는 이런 연출 방법에서 우리랑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은 풍수가 다르듯 장례나 묘지 과정의 의식 또한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기왕에 중국 묘지를 만났으니까 구성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원을 상징합니다. 반원이에요. 이 부분은 산도 좋고 물도 좋다, 명당 표시는 이 여러 공간 중에 아무 곳이나 할 수 있어요. 조상을 기리는 도교의 길명들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이곳에 연년 산수술할지 여산생술할지 길지 거분자랄지 조덕 천주자랄지 뭐 얼마든지 조덕 방율할지 여러 용어를 적용합니다. 이곳은 우리의 활개격입니다. 이렇게 이것은 우리의 묘표 묘가리띠입니다. 여기가 재단이고요. 구인은 이곳에 누웠어요. 우리처럼 똑같이 누워요. 북쪽에 머리 대고 남쪽에 발을 대고. 이 부분은 지전대입니다. 중국 장례는 지전대가 꼭 있어야지 돼요. 장례부터 묘지까지 지전대가 있어야지 돼요. 지전대가 있어야지 됩니다. 묘지 앞에도 꼭 있어야지 돼요. 지전대. 우리식으로 말하면 화대라고 해도 돼요. 향대가 아닙니다. 향대는 여기에 있어요. 향대, 여기에 화대. 이 화대는 꽃화대 화대. 여기는 재물대. 이렇게 있고, 이곳은 연화가 있을 수도 있고, 신토진이 있을 수도 있고, 쌍사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는 우리식으로 산신단이에요. 산신단인데, 사실은 후토단이라고 했는 게 맞아요. 후토.
이런 구성이에요. 후투는 서방에 둘 수도 있고 동방에 둘 수도 있어요. 이 부분 제각각입니다. 우리랑 통일되는 것은 북쪽에 머리 두고 남쪽에 발을 두고 이렇게 정중에 묘표를 두는 거, 발 앞에 제상을 두는 거, 이런 점이 공이 같아요. 이 문화는 제주도나 일본이나 우리나 공이 같은 문화예요. 그렇지만 연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의식 또한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보자고요. 여기 보면은 조덕 방유라고 써 있네요. 이거 뜻은 그런 거예요. 조상님의 이름이 후세에 길이 전할 것이다. 뭐 이런 뜻일 거예요. 여기 보면 명산 수수라고 대부분 그렇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명당을. 명당을 대부분 그렇게 했죠. 산명수수, 산도 좋고 물도 좋다. 대부분 그렇게 했죠. 이렇게 화대가 있죠. 이렇게 화대가 집집마다 화대가 다 있죠. 이렇게 후투단이 다 있죠. 이곳에 그림을 그려서 아니면 글씨를 써서 명당이라고 그랬고 재단이 있고 묘표가 있고 이곳에 놓으셨죠. 이곳에 발 대고 여기에 머리 두고 여기는 누구네 묘지라는 표시가 정중에 되어 있죠. 이 집 묘지는 정씨 묘지예요. 이쪽에 쓰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이곳에서 설명드려 볼게요. 이것도 위에는 반원이죠. 이렇게 담을 쳤죠. 담에 그 방법이 틀리는 것 뿐이지 담을 쳤죠. 이렇게 우리 제주도 주변 나라들은 다 담을 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중국은 우리와 다른 점이라면 풍수를 적용하긴 하되 우리처럼 실감나게 적용할 수 없는 국토를 가진지라 명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곳에서 그림을 그려서 만들거나 아니면 글씨를 써서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흙이면 안 되는 것이다. 100% 흙이면 어떻게 그곳에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며 글씨를 쓸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돌이나 벽돌을 이용해서 미장을 하고 그곳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써야 된다. 이 부분은 중화권 나라들의 유불 아니면 도불 이런 묘지에서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오늘날까지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제가 이곳에 있으면 3차장 이곳은 아직까지 3차장이 아직까지 많이 없네요. 여기 하나 있긴 있네요. 하나 있긴 있어요. 그 부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제가 설명하는 것과 조금 내용이 다르긴 한데 대만은 여기가 3차장이에요. 3차 장지예요. 여기가 3차가 종점이에요. 3차 장지를 3차 장이라고 합니다. 3차 장입니다. 이곳이 이 건물이 건물의 동방 이곳에 아마 옆에 문이 있던지 뒤에 문이 있어요. 이거 건물이에요. 이곳은 유구람을 모십니다. 3차장은 유구람을 모셔요. 맨 먼저 여기가 1차장이에요. 여기 1차장은 매장을 하죠. 이곳에 머리 두고 여기서 매장을 하고 약 8년에서 10년이 지나면 이렇게 매장을 했죠. 8년에서 10년이 지나면 유구를 수습을 해서 단지에 모셔요. 이렇게 단지에
유골이 아직 다 소골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단지에 모셔요. 뼈가 길기 때문에 유골함이 안 들어가고 화장 안 합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해서 또 유골이 어느 정도 속을 들 때까지 기다려요. 이게 2차장이에요. 처음에는 매장했죠. 8년에서 10년간 매장했다가 몸체가 살이 자연으로 들어가면 뼈만 수습해서 단지에 모시고, 이 단지에 모신 유골이 또 어느 정도 속을 딘다 싶으면 화장해서 이거 세 번째 3차장, 세 번째 묘지, 여기가 이제 영원히 계실 묘지예요. 화장해서 이곳에 모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있던 묘지는 영원히 우리처럼 영원히 가는 묘지가 아니고, 이곳에서 묘지는 소멸되고 이곳 좁은 면적으로 왔다가 이곳도 소멸되고 결국은 이곳 유골함으로 이곳에 모셔지는 거예요. 이 후면에. 이런 것이 대만의 3차장 장묘 제도다. 장묘 분화다. 우리처럼 예전에는 완전 1차장이라 한 번 묘지를 쓰면 고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였었어요. 우리나라는. 묘지를 한 번 쓰면 고정이 되는 거예요. 100년이고 200년이고. 그러면은 안 뛴다고 보았나 봐요. 더 현명한 방법이었었죠. 대만이. 이렇게 고정시키지 않고 이곳 1차장 묘지에서 단지로 수습해서 2차장 묘지로 갔다가 여기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곳에 모시는 3차장 제도로 운영했다. 우리나라 같으면 묘지를 썼으면 고정 안 시키고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수습해서 화장해서 이런 조그만 건물에 모시는, 그러면 국토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갑작스럽게 1차장 했던 우리나라 묘지가 묘지를 다 전통 묘지를 파괴하면서 화장해서 전혀 다른 색깔의 묘지로 둔갑해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상황은 아니 되도록 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대만의 경우가 우리보다 좀 진보된 방법은 아니겠는가, 이런 뜻에서 3차장 묘지도 소개해드렸어요. 제가 지금 찾아뵙는 묘지는 3차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만도 3차장을 이미 많이 운영하고 있고 3차장을 기본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1차장의 묘지들이 상당히 많나요? 그러나 이곳이 대만의 전부는 아니에요. 대만은 이미 우리의 자연장이 들어오기 전서부터 이미 3차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묘지 강산이 우리보다 더 심하지만 그래도 묘지를 고정시켜서 100년, 200년 그렇게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나라가 아니고 일정 기간 지나면 2차장으로 갔다 3차장으로 갔다 이런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국토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묘지를 운영하는 나라다, 이런 측면에서 소개해드려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지역은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여기가 3차장이다 이런 말씀 드려요.